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장로교회 연합과 일치를 다짐했습니다. 장로교회 날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6개 장로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교단장과 총무, 사무총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갖고 새해 성공적인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신년 예배 설교에서 예장합동 안명환 총회장은 급진 이슬람 세력의 진출 시도와 차별금지법 추진 등 한국교회를 향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장로교단들이 힘을 모아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새해에는 한장총이 중심축이 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결속돼서 우리가 이 조국 땅을 일으키는 데에 화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장총 유만석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회는 전체 7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한장총이 새해에는 한국교회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회원교단에 요청했습니다. 또 유 대표회장은 올해 교단 간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강단 교류를 활성화해 한국교회 안에 얽혀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회원교단에서 추천받은 교회끼리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 서로 강단교회를 통해서 실제적 소통과 교류를 이루는 이런 관계를 좀 증진시키자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동안 없었던 권역별 장로교회 날 행사. 한편 한장총은 올해 6번째를 맞는 2014 한국 장로교회 날 행사를 처음으로 권역별 행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호남, 영남, 중부 세 권역에서 사전대회 행사를 치르고 최종 서울에서 전체 장로교회 날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는 2월 중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한장총이 추진 중인 한교단 다체제 연합총회의 성사를 위해 조만간 회원교단 총무, 사무총장 연석회의를 열어 올해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연합총회 헌법안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날 할애회 후에는 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장총 산하 종교인 납세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을 막기 위한 올해 대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우리나라 선교사가 지난 2013년에도 1,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 13일 열린 제24차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선교사 파송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169개 나라에 파송된 우리나라 선교사는 지난해까지 총 25,745명으로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1,003명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사 파송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지난 2009년 28,840명을 파송한 이후 매년 1,300에서 1,400명씩 증가하다 지난 2013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WMA는 최근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전년 대비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교회가 여전히 높은 선교 열정으로 무장돼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WMA 회장 이영호 목사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정체 속에서도 선교에 더 매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회장인 김명영 목사의 제안으로 한국교회 원로인 방지일 목사, 최복규 목사, 이동희 목사, 조동진 목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자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의 후속 사업으로 북한 평화 침묵 놓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평화 침묵 놓기 사업은 통일을 대비해 낙후된 북한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형 침묵을 북한에 보내자는 운동으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가 제안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협은 지난해 진행했던 WCC 평화열차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평화 침묵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 활동과 종단 간 협의, 북측과의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협 평화열차위원장 나핵진 목사는 북한 철도가 현재 평균 시속 25에서 30km, 최고 시속 40km 수준으로 낙후돼 있다며 정부의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위해서도 침묵 지원 운동은 남북한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육로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직접 교류하면 평화 통일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종교인들, 한국 사회가 이 일에 전폭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감리교회가 시국기도회를 열고 특검 실시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양화수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의평화위원회와 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 모건대 민주동문회, 서울연회와 중앙연회 여교역자회 등 감리교회 여러 단체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감리교 비상시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시국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 석준복 감독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셨다며 그러나 각종 복지 공약의 파기에서 보듯 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서 속에 예수님이 가장 의로운 자를 말씀하실 때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짐승 취급도 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세워서 가장 의로운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소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인사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곳에 마땅히 서야 한다며 이 시국기도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의 길에 우리 온몸으로 나서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저는 압니다. 감리교 사회선교센터와 여성지도력개발원 등 각 기관을 대표한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과 정의가 탄압받고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있다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한편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원,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책임자 및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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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참석자들은 시국 예배와 기도회를 마치고 감신대에서 광화문 감리교 본부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감리교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감리교 산하 11개 단체들은 시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진행될 시국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는 성명에서 최근 독도와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 한일 간 대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류에게 용서와 화목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통기원은 특히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구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명예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승화된 선택과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일본과의 공식적인 교류 단절이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도 훼손하고 있다며 역사적 문제에서 야기된 갈등이 한일 관계에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위험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평통기원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역사학계의 원로학자인 이만열 교수와 대마도 방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 반대를 위한 백악관 청원 서명 운동에 8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전국재단에 따르면 소녀상 철거 반대에 대한 서명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6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10일에는 서명자가 8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전국재단 총회장 이우호 목사는 오는 2월 3일까지 10만 명이 넘어야 백악관에 접수할 수 있다며 목표점을 넘어 일본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 행정부 정책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또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 특히 성노예 범죄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 인류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일본의 참된 회개와 사죄를 통해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11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올라온 글렌데일의 공격적인 동상을 철거하라는 제목의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가한 바 있으며 이번 철거 반대 청원은 이에 대한 맞불 청원 형식으로 지난 4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일간지에 실린 종교 관련 보도 중 기독교 관련 보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발표한 각 중앙 일간지의 종교별 보도와 성향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일간지에 실린 기독교 관련 보도 면적은 종교 관련 전체 보도 면적의 27.14%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전체 언론의 사실 보도는 33.85%였으며 긍정 보도는 60.57%, 부정 보도는 5.58%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낸 언론은 한겨레로 68.6%였으며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정적 기사를 많이 낸 언론은 경향신문으로 19.91%를 차지했으며 이 밖에 한겨레, 문화일보, 한국일보 순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보도가 여전하다며 언론의 손쉬운 비판이 대상이 된 기독교의 내부적인 건강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아가페 신학연구원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주의 영광 내게 나타내 소서를 주제로 신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연구원은 사회 각 분야의 어둠이 더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컨퍼런스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아대책이사회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정정섭 회장의 별세로 당분간 공석 상태였던 기아대책의 회장 업무대행에 이성민 선교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기아대책 설립 당시 초대 간사를 역임했으며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해왔습니다. 조중예배 무브먼트 공동체 뉴 제너레이션 워십이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과천 로고스 센터에서 교회 예배팀 훈련 캠프인 뉴 제너레이션 워십 캠프를 실시합니다. 뉴 제너레이션 워십 대표 천관욱 목사와 멤버들이 교회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 강의와 실기 강의를 파트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4년 사역 기도 편지를 나누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후원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 한 해 기윤실 사역이 동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행됐다며 기윤실이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춥다가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는데요. 이후 주말까지는 큰 추위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영하 9도, 서울 영하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가 풀린 뒤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한파가 잠시 주춤하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눈비 예보도 없어서 외출하실 때도 무리 없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해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다고 합니다. 비록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자랑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렇습니다. 선교사 파송 2만 5천 명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이제는 질적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선교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